자, 지금부터 해줄 것은 이제 통계 마지막 과정, 추정 검증인데, 이 추정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를 질문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의 관계. 근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통계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야?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추정 검증이라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질문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지금부터 설명할 이 앞부분 20분을 실제 개념서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20분을 잘 챙겨 들으시면 사실 통계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집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전체 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표본 집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부분 집합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은 어때? 라고 하면 얘가 바로 모집단인 거야. 이렇게 기본적인 전체 집합, 모집단. 그러면 여기 안에 이렇게 별량이 수두룩하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꼼꼼히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해줘요. 보통 우리가 전수조사 언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는 각 세대별로 몇 명의 식구들이 살지?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 와서 각 집마다 몇 명의 식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자가인지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하는 과정, 이런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즉 평균은 m이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을 일일이 다 구해주는 것, 요것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줘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이항분포, 정규분포 공부했던 모든 내용은 다 모집단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을 따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출이라고 설명해줘요. 뽑는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뽑혀 나온 요것이 바로 표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질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은 운 좋으면 여기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것은 그냥 돌출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규정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뽑혀 나갈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개만 표본으로 뽑아서 검사해보고 오케이 하면 패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임의 추출 크기 n이란 뜻이에요. 임의 추출 크기 n. 임의 추출 크기 n 이게 되는 거죠. 자, 요 단어의 해석을 해주는데 현재 임의 추출이라는 이 뜻은 동의어가 되는 것이 바로 복원 추출이라는 뜻이고요. 복원 추출.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곱씹으세요. 복원 추출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 끝냈어요. 확인했어요. 다시 집어넣어요. 또 휘젓고서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복원 추출.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말의 의미는 바로 n은 얼마? 그러면 2보다 같거나 크다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복원이라는 것은 왜 복원했어요? 또 뽑으려고. 만약에 이거 복원, 그러면 하나만 뽑을 거면 이건 복원이든 비복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마디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요 말을 꼭 곱씹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별을 몇 개를 달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기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횟수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몇 번 꺼냈는데 크기가 n 그러면은 크기가 2 그러면은 2번을 꺼냈다. 크기가 5 5번 꺼냈다 라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별표를 이렇게 과할 정도로 이렇게 써주고 있다는 건 바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표본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더라, 다시 말하면 표본의 개수는 여러 개로 파생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표본의 내용에서 다시 모집단을 설명해주는 이 과정,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추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맨 마지막 과정인 신뢰도, 신뢰 구간의 문제가 바로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으로 오는 것, 거꾸로 표본집단에서 모집단으로 가는 관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문제 컨셉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집단 주고 표본집단 다오. 아니야, 표본집단 줄게, 모집단 구하자 라고 하는 과정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배경을 테마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줍니다.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이 뭐지 하면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문이 뭐냐 라고 한다면 모집단이다 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표본 집단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모집단을 주고 표본 집단을 구하라고 요구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바로 임의 추출 크기 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설명을 먼저 해줄 텐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면 상대방이 나한테 모집단을 줄 거예요.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즉 평균이 얼마야? m. 그러면 분산이 어때?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어때? 시그마라고 데이터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다가 플러스 임의 추출 크기 n을 합치자 이게 되는 거야. 임의 추출 크기 n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두 개를 결합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 가지고 표본 집단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표본 집단. 이게 뭐지? 라고 하면 n equal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제 확률 변수는 x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바가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첫 번째, x바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면 이 말은 모평균의 값으로 대신하겠음 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은 모평균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집단의 분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 추출 크기 n 있죠? 그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x바는 뭐죠? 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구했던 이 상태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모집단을 줄 터이니 이 모집단과 임의 추출 크기 n을 줄 터이니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너는 나에게 바로 이 표본 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특징이 뭐야 하면은 모집단은 어떻다?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 집단 어떻다? 표본 집단 이거 구하는 거 어렵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쉬운데 표본 집단이 어렵네. 예스. 그러면 쉬운 걸 가지고 이 어렵다는 표본 집단을 빨리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추출 크기 n이 따라 붙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게 성립을 할 건가? 그쵸?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옆에다가 보여줄 텐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살짝 지워주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머니 안에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3개를 넣어놨어요. 3개를. 그러면 X가 있고 PX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1 아니면 2겠네? 예스. 자, 공을 하나 뽑았는데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3분의 2가 돼요. 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평균 좀 구해볼까? 라고 한다면 모집단은 현재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아, 이거 3분의 4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죠? 라고 한다면 이것은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와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즉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겠어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2, 3분의 4 합치면 2 마이너스 9분의 16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산은 바로 9분의 2다 라고 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미 추출 좀 쉽게 크기 2로 만들어 봤어요. 이미 추출 크기 2로 한번 구성을 해봐라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손을 한번 넣어봐. 공이 몇 개 만져지니? 3개 만져져요. 그럼 꺼내봐. 2번, 한 번 꺼내. 네. 숫자 확인했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 입력해. 다시 공 집어넣어. 또 휘저. 또 뽑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회. 여기는 2회의 결과를 한번 적어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눴을 때 얼마 나와? 1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또 1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표본 1이 되는 거예요. 표본 1.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죠? 1 나왔는데 2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건 표본 2가 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2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1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것이 표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도 2 나오고 두 번째도 2 나올 수 있겠네? 예스, 이것이 바로 표본 2가 되는, 표본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들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것들이 전부 다 표본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구성하는 값은요, 우리 반 애들, 학생들 구성 원소들인 거야. 그러면 이게 각각이 뭐야?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다가 어떤 얘기를 건의하고 싶어. 그쵸? 그래서 막 학생들 전체 뭐 500명, 600명이 떼거지 몰려가가지고 막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꼭 우리는 뭐 한다? 직접 갈 필요 없다. 우리의 대표인 반장 또는 학급 회장에게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표본의 평균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야. 표본의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얼마냐?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야? 라고 하면 1 플러스 1은 2니까 이거의 평균은 1이구나.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이 얼마냐? 얘는 2분의 3이요. 얘는 표본 평균이 얼마냐? 이 표본의 평균이 얼마야? 2분의 3이요. 얘는 이 표본의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2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표를 만들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반의 반장들을 딱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내용이 확률 변수. 표본의 평균이 확률 변수. 그러면 여기는 px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 2분의 3, 2가 나왔죠? 토탈 확률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바로 지금부터 얘기할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된다. 여기 얼마예요? 여기요? 4개 중에 4분의 1. 여기는요? 4분의 2. 여기는요? 4분의 1.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한다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내용을 아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 모집단 확인했죠? 1이 몇 개 있냐면 3개 중에 2개, 2는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여기도 얼마? 3분의 2. 그쵸? 첫 번째가 이 표본의 평균이 1 나올 확률은 바로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나올 확률 3분의 2와 2 나올 확률 3분의 1. 여기는 2 나올 확률 3분의 1과 1 나올 확률 3분의 2. 그러면 9분의 2, 9분의 2 합쳐서 9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바로 9분의 1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출제하는 겁니다. 예, 바로 요 내용이 바로 실제 앞으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건 추출은 곧 뭐다? 독립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표본 평균, 우리가 이제 보면 전교 학생 회의가 되는 거예요. 전교 학생 회의는 뭐예요? 각 반의 반장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 반의 반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학생회장이죠. 전체 학생회장이 이제 기본적인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측에다 전달하면 되겠죠. 맞아요? 학생회장이 학교 측에 전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학급 반장들을 가지고 또 한 번의 반장을 뽑는 거예요. 즉 학생회장을 지금부터 선출하겠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또 한 번의 평균을 구해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죠. 그러면 1 곱하기 9분의 4. 이건 1 곱하기 9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 곱하기 9분의 4. 그 다음에 2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분하기 위해서 살짝 필요한 만큼만 정리해 준다면 여기는 9분의 4. 여기는 6.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분의 얼마 나온다? 바로 12가 나온다. 정리해주면 얼마 나온다? 3분의 4.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집단의 평균과 어때? 라고 해본다면 값이 똑같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갑니다. 그렇다면 살짝 좀 지워서 그러면 두 번째 것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살짝 올려서.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뭡니까? 그러면 제곱 곱하기 이거.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9분의 4.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9분의 4. 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거기서 실제 평균인 3분의 4의 제곱을 뺄 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9분의 4. 4분의 9니까 곱해주면 1. 여기는 9분의 4. 거기서 우리는 9분의 16을 빼주세요. 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9분의 8, 9분의 9 합치면 17. 마이너스 9분의 16은 바로 9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Vx반은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9분의 1. 모집단의 분산은 어때? 라고 해보면 이것이 바로 9분의 2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9분의 2가 기본적인 9분의 1로 가려면 얼마 곱해줘? 그러면 2분의 1 곱하면 된다. 즉, 이 뒤에는 바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었다라는 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현재 종류가 왼쪽에서 1, 1, 2니까 두 종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다? 1 아니면 2. 그렇죠? 1 아니면 2. 그래서 몇 종류? 두 종류. 두 번째도 두 종류.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전체 표본의 크기는 4개가 되는 거야. 개수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를 1, 2, 3을 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첫 번째 게 3개, 두 번째 건 3개 하면 어떻게 돼요? 표본의 크기는 9개가 되는 거예요. 공이 만약에 10종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 골고루 하시겠다 치면 첫 번째 거 10개, 두 번째 거 10개 해버리면 결국 이거 몇 개다? 표본은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표본 100개를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나도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모집단이 쉽습니까? 표본 집단이 쉽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모집단이 쉽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모집단의 값을 줄 거니까. 그러면 모집단을 줄 테니 그걸 표본 집단으로 바꿔라. 만약에 내가 너한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해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본다면 살짝 따라와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달라라고 한다면 너는 뭐 해라? 모집단의 평균으로 그 값을 대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쉬우니까 모집단 평균 가지고서 이게 표본 평균 평균하고 똑같아요 라고 던져주면 돼. 그리고 만약 내가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준다 하면 거기다 n분의 1 해주잖아. 그럼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요. 모평균의 분산에다가 뭐 한다? n분의 1 표본의 크기 나눠준다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서 바로 지금부터 문제풀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